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 34강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토지 건물을 팔아서 이득이 생겨야만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전에 지금은 다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에 2007년도부터는 다 실거래가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도한 금액, 실제로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16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실제 양도가액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숫자를 제가 대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지 양도가액을 내가 실제로 판 금액입니다. 제가 1억에 팔았습니다. 1억에 팔았다. 그러면 과거에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취득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실지 취득가액을 한 7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지 취득가액 7천만 원 속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내고 또 등록면허세도 내게 되는데, 이때 이 취득가액 7천만 원 속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된 겁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주잖아요.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또 이 취득가액 속에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한테 서기료 지급한 것도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해 가지고요, 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 또는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뭐라고 하느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 지출은 지출인데 자본이 증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지출,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건물의 내용연수,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즉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가치 증대. 이 자본적 지출의 반대는요, 수익적 지출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사가지고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갈아 끼웠다,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 또 건물에 수선 페인트 칠을 했다,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수익적 지출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8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 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뭘 빼느냐? 직접 양도 비용을 뺍니다. 직접 양도 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직접 양도 비용에는 역시 양도할 때 중개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증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지대금,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 거래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가 국민주택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채권 매각 차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 양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증권 거래세 이런 것들이 직접 양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기타 직접 양도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 즉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면은 여기서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1억에서 7,800, 200을 빼니까 8천만 원을 빼니까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양도 차익이 생겼다는 것은 양도하고 이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양도 차익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 2천만 원 이익 생겼다고 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이런 걸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줍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직역하면은, 자, 어떤 사람은 토지 건물을 팔았는데 1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3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5년 갖고 있다 파는 사람, 어떤 분은 10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는 토지 건물을 팔았을 때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공제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조건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 세 가지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 등기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장기 보유가 혜택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토지와 건물과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은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이 혜택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 삼 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선 여러분 학습의 효과를 위해서 뒤에 보시면 119쪽에 보시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젤로 119쪽입니다. 119쪽. 자, 필기 생략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나왔죠. 가번 토지와 건물의 경우 나왔습니다. 이러한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양도 차익의 10%를 공제합니다. 기본이 10%가 되겠습니다. 3년에서 4년일 때 10%, 4년에서 5년일 때는 기본 12%가 되겠고요. 5년에서 6년은 15%, 6년에서 7년은 18%, 7년에서 8년은 24%, 8년에서 9년은 24%, 9년에서 10년은 27%,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최고 3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1년에 3%씩 공제하는데요. 기본이 3년 이상 4년 미만일 때는 양도 차익의 10%를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토지 건물을 팔았는데요. 만약에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았다면 30%를 공제합니다. 어디에? 양도 차익의 30%를 공제합니다. 여기 양도 차익의 30%니까 그죠? 2천만 원에 30%는 얼마입니까? 600만 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4년을 보유했다면 3년 10개월을 보유했다면 3년에서 4년이니까 양도 차익의 몇 프로입니까? 10% 공제하니까 2천만 원에 10%면 200만 원을
공제해 주겠죠. 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지 거래가격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아주 확대 적용됩니다. 거기 보시면 3년에서 4년일 때는 양도 차익의 1년에 8%씩 해가지고 24%를 공제합니다. 4년에서 5년일 때는 32%, 5년에서 6년일 때는 40%, 6년에서 7년일 때는 48%, 7년에서 8년일 때는 7, 8에 56, 8년에서 9년일 때는 88, 64, 9년에서 10년일 때는 72%, 10년 이상일 때는 최고 80%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할 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1단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600만 원을 빼니까 1,400만 원이 바로 뭐냐?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온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때 양도소득 금액에서 무엇을 공제하느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누구나 250만 원을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빼게 되면 1,150만 원이 뭐가 되느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3단계가) 되겠죠. 1단계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단계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3단계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마이너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여기다가 뭘 곱하는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는데 만약에 미등기로 팔았다.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미등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누구나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지만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등기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16쪽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율이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나왔는데 거기 이 세율에는 말이죠.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비례세율도 있고요. 비례세율은 10%짜리 20%, 30%, 40%, 50%, 60%, 70% 이런 것들이 비례세율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6%부터 최고
38%까지 적용합니다. 1단계는 6%, 2단계는 15%, 3단계는 24%, 4단계는 35%, 5단계는 38%입니다. 6%에서 최고 세율 38%까지 적용되는 것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나왔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이렇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거래가격이 원칙인데 실질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외외규정을 적용하는데요. 거기 오른쪽 보세요. 외외규정에는 추계조사를 결정합니다. 실질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세무서장이 이런 식으로 추계 결정하는데, 양도가액을 몰랐다.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질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첫 번째는 매매 사례 가격을 조사합니다. 세무서가.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을 조사해서 양도가액을 결정하고요. 매매 사례 가격을 알 수 없다면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도 알 수 없다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매감기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매감기. 암기하세요.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하는 것이 매감기를 기억하시고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매감환기입니다. 매매사례가액, 이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이건 뭐라고요? 매감환기. 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매감기 기억하시고요. 취득가액은 매감환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취득가액 범위와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겨서 118쪽에 보시니까 5번 보세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나왔죠. 자,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실질거래가격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제는 기준시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시가입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다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만약에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만약에 실질거래가격이 1억인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한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질 취득가격으로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6,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을 공제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빼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공제합니다. 계산공제라고 하는 건 국가가 국세청이 어림잡 와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나왔죠. 자, 박스 보세요.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를 공제합니다. 토지는요. 그리고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 0.3%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은 0.3%가 되겠고 1000분의 3은 0.03%가 되겠습니다. 건물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고요. 미등기는 1000분의 3이니까
0.03%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를 공제하고요. 미등기 양도재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를 공제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토지와 건물은 3%, 100분의 3.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미등기는 0.03%, 1000분의 3이니까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토지라면 개별 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8,000이고 6,500이라면 여기에 3%를 공제합니다. 3%면은 0.03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95만 원이 되겠죠. 6,500만 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를 공제하니까 195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1,305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실질거래 가격일 때 양도 차익이 2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고요. 만약에 10년을 보유하고 있다면 10년이니까 얼마입니까? 30%니까 그죠? 30% 계산하기 좋게 그냥 이거 1300이라고 합시다. 1300 계산하기 좋게요. 그러면 30%면 390이 되겠네요. 그러면 910만 원이 되겠네요. 양도소득 금액이.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니까 660만 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되겠네요. 그리고 250만 원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겠네요. 이제 여기다 세율 곱하면 똑같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실거래가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실지 취득가액 빼고 자본적 지출을 빼고 직접 양도 비용을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빼주는데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는데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1000분의 3, 그죠? 그리고 토지 건물은 100분의 3, 미등기는 1000분의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는 이런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것들 기타 자산은 다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37박수입니다. 토지 건물은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를 공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9쪽에 보니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나왔죠. 거기 박스 보니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로 열고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이 되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적용 대상을 보니까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그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토지 건물 양도 차익에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가 나오는데요. 적용 배제라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1세대 1주택, 여러분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나왔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미등기 양도자산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업무용이 아닌 토지입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국외자산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든가 1세대 3주택 다주택자들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요 3년 이상이죠.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당 양도차익의 3%씩 공제하고요. 1세대 1주택일 때는 1년에 8%씩 공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살펴봤죠. 자, 넘겨보시면 보유기간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뭐 이런 게 나왔죠.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는데요. 거기 보세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는데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했어요. 그런데 증여한 자산을 부인이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부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남편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남편이 당초 취득일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인 경우가 나왔는데요.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은요 피상속인의 사망일,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뭐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하는데요. 세 번째,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양도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121쪽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더 자세하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